이 돈은 피를 나눈 자식에게 남긴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니? 우린 다 같은 어머니, 자식이잖아!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각 봉투에는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순간 세 남매의 눈빛이 서로를 향해 번뜩였다.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함께 이어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마저 조심스러운 듯 천천히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고인이 된 어머니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그 아래 검은 리본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세 남매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마디인 기태는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둘째인 누나 미옥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끔씩 훌쩍이는 소리를 냅니다. 막내 도연은 다리를 떨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한대수가 서류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입니다. 오랜 변호사 생활 동안 숱한 유언장을 다뤄왔지만 오늘만큼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한대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한대수의 손에 들린 봉투로 향합니다. 한대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고 안에 든 편지를 펼칩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펜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몇 번이고 고쳐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고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은 피를 나눈 자식에게 남긴다. 순간 공기가 멎습니다. 기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미옥은 손수건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도연은 다리를 떨던 것을 멈추고 변호사를 빤히 쳐다봅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조차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라니요? 우린 다 같은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한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옥이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한대수는 가방에서 3개의 작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각 봉투에는 기태, 미옥, 도연, 세 사람의 이름이 정갈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입니다. 평소 메모지에 끼적이던 그 익숙한 글씨체입니다. 고인께서는 세 분 각자에게 이 봉투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특별한 지시사항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형제자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기태가 먼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어듭니다. 봉투를 만지는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미옥과 도연도 각자의 봉투를 손에 듭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한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시라고 남기신 것입니다. 세 사람은 거의 동시에 봉투를 뜯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립니다. 안에서 작은 쪽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쪽지에는 모두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기태의 손이 멈춥니다. 미옥은 쪽지를 보며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립니다. 도연은 쪽지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쪽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펄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기태가 중얼거립니다. 한대수는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낸 자식에게만 유산을 남긴다고요.
그 유산의 규모는 상당합니다. 약 30억 원 정도 됩니다. 30억? 그 금액이 귓가를 때립니다. 기태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입니다. 미옥은 손을 떨며 입술을 깨뭅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초상화를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초상화 속 어머니는 그저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비밀스러운 미소입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습니다. 한대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다만 고인께서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매우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께 한 달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 안에 각자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각자의 쪽지를 들여다봅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자란 형제자매입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마당,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 함께 나눠 먹던 군고구마의 달콤함까지 모든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쪽지 한 장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그어버렸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기태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너무나 맑고 푸릅니다. 미옥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지만 아픈지도 모릅니다. 한대수가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한 달 후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발 신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손에 쥔 쪽지만 바라볼 뿐입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그 한 문장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기태가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섭니다. 미옥은 소파에 깊이 파묻혀 울음을 삼킵니다. 도연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쪽지를 주워들고 구겨버립니다. 하지만 구겨진 종이 속 글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그 명령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유언장을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쪽지의 문장으로 가득합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밤마다 그 문장이 귓가를 맴돕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됩니다. 기태는 어머니의 집 다락방을 뒤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빛바랜 사진들, 영수증 뭉치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기태는 그 중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합니다. 고무줄로 묶인 편지들입니다. 손을 뻗어 편지를 펼쳐봅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받았던 연애 편지들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읽던 기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발신인 이름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태식이라는 낯선 이름입니다. 기태는 다른 편지들도 꺼내 읽어봅니다. 모두 태식이라는 남자가 보낸 편지들입니다. 달콤한 사랑의 말들이 가득합니다. 기태는 편지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태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다른 상자를 뒤집니다. 그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남자는 밝게 웃고 있고 어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태식 오빠와 함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태는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비교해 봅니다. 눈매가 비슷합니다. 코의 모양도 닮았습니다. 설마. 기태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다락방을 빠져나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진짜 아버지일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남매들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그날 밤 도연은 술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쓰디쓴 맛만 남깁니다. 도연은 벌써 3병째 비우고 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웃으며 떠들고 있지만 도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유언장 내용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라. 진짜 아버지라니. 도연은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화끈거립니다. 도연은 평생을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업도 망하고 결혼도 실패했습니다. 형이나 누나와 달리 늘 뒤처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공부도 못했고 운동도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형과 누나만 못했습니다. 그래. 피가 달라서 그랬던 거야. 도연은 혼잣말을 합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망했겠어? 피가 다르니까 그런 거지. 옆 테이블 사람들이 도연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잔을 탁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비틀거리며 술집 문을 나섭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누나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나, 우리 진짜 남매 맞아? 전화기 너머로 미옥의 놀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도연아, 지금 어디야? 술 마셨어? 맞냐고. 우리 진짜 같은 피나는 남매 맞냐고. 집에 가. 취했어. 미옥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먹구름만 가득합니다. 같은 시각 미옥은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명절 때마다 찍었던 사진들, 소풍 갔던 사진들, 졸업식 사진들. 하지만 미옥의 눈은 그 사진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미옥이 찾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앨범 뒷장으로 갈수록 오래된 사진들이 나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남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아닙니다. 미옥은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을 멈춥니다. 어머니가 한 남자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고 남자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미옥은 사진을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뒷면을 봅니다. 해운대에서 민수 씨와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옥은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지금 미옥이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순한 노모의 얼굴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한 여자의 얼굴입니다. 어머니, 당신은 대체 어떤 삶을 사셨어요?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을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 자신을 낳아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과거는 미옥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미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가 미옥의 집을 찾아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미옥이 나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기태는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냅니다. 누나, 이거 봐요. 미옥은 사진을 받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와 태식이라는 남자의 사진입니다. 이게 뭔데? 어머니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 태식이라는 사람이에요. 미옥의 손이 떨립니다. 자신도 어젯밤 비슷한 사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미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민수라는 남자와 찍은 사진을 가져옵니다. 나도 이런 걸 찾았어. 두 사람은 서로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같은 어머니지만 다른 남자들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엽니다. 누나, 우리 정말 남매 맞을까요? 미옥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기태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누나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서로 다른 남자들의 사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태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열쇠를 돌려 현관문을 엽니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기태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하나씩 뒤집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옵니다. 가죽으로 된 낡은 수첩입니다. 표지가 닳아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기태는 수첩을 펼칩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일기입니다. 첫 장을 넘깁니다. 1978년 5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40여 년 전의 기록입니다. 기태는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오늘 태식 씨를 만났다. 그이의 미소가 참 따뜻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기태의 손이 떨립니다. 태식? 사진 속 그 남자입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태식 씨가 청혼했다. 너무 기쁘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하신다. 집안이 맞지 이지 않는다고 하신다. 몇 장을 더 넘깁니다. 태식 씨와 헤어졌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기태는 계속 읽어갑니다. 그리고 1년 후의 기록에서 멈춥니다. 임신했다. 태식 씨의 아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 기태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태식 씨의 아이. 그것은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손가락이 떨려 페이지를 제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몇 번이고 시도해서 다음 장을 펼칩니다. 결국 혼자 아이를 낳기로 했다. 집을 나왔다. 태식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 기태는 책을 덮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잠시 멈춰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펼칩니다. 몇 년이 흐른 후의 기록들입니다. 기태가 5살이 되었다. 너무 외롭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민수 씨를 만났다. 착한 사람이다. 나의 사정을 이해해 준다고 한다. 함께 살자고 했다. 기태는 눈을 크게 뜹니다. 민수, 누나가 찾았던 사진 속 그 남자입니다. 다음 장을 넘깁니다. 민수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기태도 좋아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사랑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일 뿐이다. 몇 달 후의 기록입니다. 또 임신했다. 민수 씨의 아이다. 미안하다. 이 아이에게도 민수 씨에게도. 기태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렇다면 누나 미옥은 민수라는 남자의 딸입니다. 자신과는 아버지가 다릅니다. 손이 떨려 수첩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간신히 붙잡고 계속 읽습니다. 미옥이가 태어났다. 예쁜 딸이다.
하지만 민수 씨는 떠나버렸다. 결국 혼자가 됐다. 기태는 고개를 떨굽니다. 어머니의 삶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 뒤에 페이지들을 넘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의 기록에서 또다시 멈춥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이름은 말할 수 없다.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일 뿐이다. 다음 장입니다. 임신했다. 세 번째다. 이번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이미 결혼한 몸이다. 기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결혼한 사람. 그렇다면 도연이는 누군가의 혼외 자식입니다. 페이지를 넘깁니다. 도연이를 낳았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평생 비밀로 가져가야 한다. 수첩은 거기서 끝납니다. 기태는 수첩을 천천히 덮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어머니의 비밀 일기. 그 안에는 세 남매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사랑 태식에게서 얻은 기태, 외로움에 기대다 생긴 미옥, 그리고 도연은 누군가의 혼외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3명이라고? 기태는 혼잣말을 합니다.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수첩을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어머니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슬프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3번의 임신, 3명의 남자, 그리고 홀로 키운 새 아이. 기태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누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간직해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술병을 찾습니다. 부엌 찬장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냅니다. 어머니가 요리할 때 쓰던 그 술입니다. 기태는 잔도 없이 병째로 마십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갑니다. 쓰디쓴 맛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기태는 평생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해야 했습니다. 맞으니까요. 어머니를 도와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대단하시네요. 기태는 중얼거립니다. 비아냥대는 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피 한 방울로 갈라진 가족이라니.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울음처럼 들립니다. 기태는 술을 또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우린 대체 뭐였어요? 가족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었나요? 초상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입니다. 기태는 수첩을 다시 펼칩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떨리는 손글씨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썼을까요? 기태는 수첩을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갔던 날들.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따뜻한 밥. 아플 때 간호해주던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들이 진짜였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30억이라는 유산이 걸려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기태는 눈을 뜹니다. 결심한 표정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혼자 어머니의 일기를 품고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매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태는 결심합니다. 말해야 한다고요. 숨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기태는 미옥과 도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내일 저녁 어머니 집에서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다음 날 저녁 세 남매가 어머니의 집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기태가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계란말이, 그리고 밥.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메뉴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흐릅니다. 미옥이 먼저 입을 엽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부른 거야? 기태는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입니다. 미옥과 도연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게 뭔데? 도연이 묻습니다. 기태는 잠시 침묵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됩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엽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야. 다락방에서 찾았어. 일기장? 미옥이 손을 뻗어 수첩을 집어듭니다. 펼쳐보려 하자 기태가 말립니다. 잠깐 누나. 먼저 내 말을 들어봐. 미옥은 수첩을 내려놓습니다. 기태를 바라봅니다. 도연도 긴장한 표정으로 형을 쳐다봅니다. 기태가 천천히 말합니다. 우리 진짜 형제 아니래.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미옥이 눈을 크게 뜹니다. 도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립니다. 뭐? 도연이 되묻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미옥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태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유언장 조건이 진짜 아버지 찾는 자였잖아. 그 말 뜻 이제 알겠지? 기태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태식에 대한 기록을 가리킵니다. 나는 태식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대. 미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기태는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누나는 민수라는 사람의 딸이고 어머니가 외로움에 의지했던 사람이래. 거짓말. 미옥이 중얼거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기태는 더 뒤에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도연이 너는 이미 결혼한 남자의 아들이야.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아. 어머니가 비밀로 하셨대. 도연이 벌떡 일어섭니다. 말도 안 돼. 형이 지어낸 거 아니야? 직접 읽어봐. 기태가 일기장을 도연 쪽으로 밉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집어듭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입니다. 분명합니다. 도연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집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일기장을 식탁에 내던집니다.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미옥이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식탁 위가 난장판이 됩니다. 도연이 소주잔을 집어 던집니다.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납니다. 미옥이 소리칩니다. 그럼 우린 뭐야? 그냥 남이야? 기태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법적으로는 형제지.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남이야. 미쳤어. 도연이 고함칩니다. 어머니는 대체 어떤 삶을 산 거야? 3명의 남자라니. 미옥이 울부짖습니다. 우리 평생 속고 산 거잖아.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입니다. 도연은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칩니다. 쿵 소리가 울립니다. 밥그릇이 흔들립니다. 누가 진짜 자식이야? 누가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미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야? 다들 돈 때문에 혈안이 된 거야? 기태가 차갑게 대답합니다. 아니면 뭐 때문이겠어? 30억이야, 30억. 그 돈이면 인생이 바뀌는 거야. 형답지 않아. 도연이 소리칩니다. 형은 항상 우릴 챙겼잖아. 맏형이라고 가족이라고 말했잖아. 그건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을 때 얘기지. 기태의 목소리가 싸늘합니다. 이제 알았잖아. 우린 남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만든 거야. 미옥이 일어서서 기태에게 다가갑니다.
뺨을 때리려 합니다. 하지만 손이 공중에 멈춥니다. 결국 때리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초상화가 흔들립니다. 마치 웃는 듯 합니다. 아니, 정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남매의 싸움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도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웃습니다. 미친 듯이 웃습니다. 하하, 우습지 않아? 평생을 형제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남이었다니. 기태는 식탁에 앉은 채 팔짱을 낍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을 주신 거야. 진짜 아버지를 찾으라고. 그래서 누가 진짜 자식인지 증명하라고. 그럼 증명하면 돼? 도연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좋아, 나 내 아버지 찾을 거야. 반드시 찾아서 그 돈 받을 거야. 미옥도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나도 찾을 거야. 민수라는 사람 반드시 찾아낼 거야.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봅니다. 이제 더 이상 형제가 아닙니다. 경쟁자입니다. 유산을 두고 싸우는 남남입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밥과 반찬들입니다. 기태가 일기장을 주워듭니다.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 뒤돌아봅니다. 한 달 후에 보자. 그때까지 각자 아버지를 찾아. 문이 닫힙니다. 미옥과 도연만 거실에 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초상화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비밀스럽습니다. 2주일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병원에 연락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태는 미옥과 도연을 설득해 함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합니다. 세 남매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서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거나 천장을 바라봅니다. 간호사가 나와 한 명씩 이름을 부릅니다. 체열실로 들어가 피를 뽑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 피가 자신들의 관계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태가 봉투를 받아듭니다. 두꺼운 봉투입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기태는 미옥과 도연을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기태가 봉투를 식탁 위에 놓습니다. 결과 나왔어. 기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옥은 손을 꼭 쥡니다. 도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십니다. 기태가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옵니다. 기태는 첫 장을 펼쳐 읽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 셋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대. 침묵이 흐릅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충격이 큽니다.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낍니다. 그럼 우린 뭐야? 정말로 그냥 남이야? 목이 메인 목소리입니다. 기태는 서류를 내려놓고 누나를 바라봅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웃습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남인데 왜 이렇게 미워했을까? 중얼거리는 목소리입니다. 도연은 천장을 올려다봅니다. 왜 형한테 항상 질투했을까? 왜 누나랑 비교당하는 게 싫었을까?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남이었으면 그냥 신경 안 쓰면 됐을 텐데. 근데 우린 왜 이렇게 똑같았을까? 기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우린 왜 이렇게 닮았을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얼굴 생김새는 다릅니다. 기태는 날카로운 눈매에 각진 턱을 가졌고 미옥은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과 전혀 다른 인상입니다. 하지만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말투, 습관, 웃는 방식, 어머니를 닮은 것들입니다. 기태가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천천히 읽어갑니다. 여기 보면 각자 다른 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대. 하지만 목의 유전자는 같고, 당연하지. 어머니는 같으니까. 미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기태는 다음 장을 넘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건 환경적 요인 때문이래. 같은 집에서 자라서. 도연이 비웃습니다. 환경적 요인? 그게 뭐가 중요해? 피는 속일 수 없어. 그래도 우린 같은 밥을 먹고 자랐잖아. 기태가 말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남인데. 미옥이 소리칩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미옥은 소파에서 일어섭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남기신 걸까?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기태와 도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미옥이 계속 말합니다. 30억을 주려면 그냥 주면 되잖아. 왜 진짜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신 걸까? 기태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같은 상처를 남기셨어. 상처? 도연이 되묻습니다. 기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그게 우리를 하나로 묶은 거야. 도연이 코웃음 칩니다. 그게 피보다 진하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기태는 진지합니다. 아니야. 그게 피보다 진한 거야. 우린 같은 아픔을 겪었어.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자랐잖아. 미옥이 고개를 돌립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맞아. 우린 다 같이 외로웠어. 다 같이 상처받았어. 도연은 입술을 깨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놀림받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없다고 수군거리던 아이들. 혼자 오신 어머니를 보며 수군거리던 학부모들.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자랐습니다. 셋이 함께. 기태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을 거야. 우리가 이 결과를 보면 어떻게 느낄지. 그래서 도연이 묻습니다. 기태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야. 우리가 피만 보고 살 건지 아니면 함께한 시간을 볼 건지. 미옥이 창가에서 돌아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한 명만 받을 수 있잖아. 그래. 기태가 인정합니다. 그게 문제지. 어머니는 우리 중 한 명만 선택하라고 하셨어. 도연이 주먹을 쥡니다. 그럼 경쟁해야 하잖아. 아무리 같이 자랐어도 결국 한 명만 살아남는 거잖아. 세 사람은 다시 침묵합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떨까요? 30년 넘게 함께 산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건 피로 잴 수 없습니다. 기태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일단 각자 아버지를 찾아보자. 그게 먼저야. 미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찾아야지. 민수라는 사람. 도연도 일어섭니다. 나도 찾을 거야. 내 아버지가 누군지. 세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집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초상화만 홀로 남아 그들을 배웅합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기태는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 나온 태식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삼아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을 뒤지고 어머니의 고향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식이라는 남자의 행방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태는 작은 시골 마을의 묘지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고 김태식 지묘 1983년생 2020년 별세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태는 국화를 묘비 앞에 놓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습니다. 차갑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목소리도 모릅니다. 아버지. 기태는 중얼거립니다. 처음 불러보는 호칭입니다. 어색합니다. 입에 붙지 않습니다. 기태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낯섭니다. 이렇게 늦게 찾아왔네요.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울지 않던 기태가 처음으로 웁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웁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시각 미옥은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출국장 앞입니다. 미옥은 며칠 전 민수라는 남자를 찾아냈습니다. 변호사 한대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대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낸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민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은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직접 만나야 합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옥은 가방을 끌고 출국 심사대로 향합니다. 여권을 내밉니다.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미옥은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갑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미옥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합니다. 렌터카를 빌려 민수가 사는 도시로 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2시간을 운전합니다. 그리고 한 고급 주택가에 도착합니다. 큰 저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미옥은 주소를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미옥은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미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저 한국에서 왔습니다. 민수 씨 계신가요? 제가 민수입니다만 저는 미옥이라고 합니다. 이순자 씨의 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립니다. 미옥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원이 넓습니다. 잔디가 잘 가꿔져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입니다. 머리는 백발이지만 건강해 보입니다. 민수는 미옥을 보고 눈을 크게 뜹니다. 순자 씨의 딸이라고요? 네. 아버지. 미옥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민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넓고 화려합니다. 미옥은 소파에 앉습니다. 민수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봅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순자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돌아가셨습니다. 2달 전에. 민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줍니다. 그랬군요. 미안합니다. 어머니가 일기를 남기셨어요. 거기에 아버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옥은 가방에서 복사한 일기 페이지를 꺼냅니다. 민수에게 건넵니다.
민수는 읽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입니다. 자신과의 기억들입니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말합니다. 순자 씨를 떠난 건 비겁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렸고 두려웠습니다. 미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민수를 바라볼 뿐입니다. 민수가 계속 말합니다. 여기 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순자 씨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저를요? 예. 제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미옥도 울컥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어머니가 유산을 남기셨어요. 진짜 아버지를 찾는 자식에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러 온 거군요. 네. 미옥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민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돈 때문이군요. 저도 이해합니다. 한편 도연은 변호사 한대수의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도연도 며칠 동안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수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연이 묻습니다. 한대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압니다. 누구입니까? 한대수는 깊은 숨을 쉽니다. 저입니다. 도연은 귀를 의심합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는 저입니다. 도연 씨. 한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말도 안 돼. 사실입니다. 저는 순자 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한대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한대수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도연에게 건넵니다. 도연은 사진을 보고 말을 잃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버렸어요. 도연이 소리칩니다. 한대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자 씨 곁을 지켰습니다. 변호사로서. 그래서 유언장도 당신이 작성한 거군요. 예. 순자 씨가 원하셨습니다. 세 자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싶다고.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쥡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되다니.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이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한대수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 한대수도 함께 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입니다. 각자 진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한대수가 서류 가방을 엽니다.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세 남매가 본 적 없는 봉투입니다. 고인께서 오늘 공개하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한대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봉투를 펼치는 손이 떨립니다. 안에서 편지지 여러 장이 나옵니다. 한대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희는 각자의 아버지를 찾았겠지. 기태야, 태식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사랑했을 거야. 미호가, 민수 씨도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저 어렸고 두려웠을 뿐이야. 도연아, 대수 씨는 평생 미안해했단다. 너를 사랑했지만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한대수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잠시 멈춥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읽습니다. 나는 세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았다. 너희 셋 모두 내게는 똑같이 소중한 자식들이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 너희가 그 시선을 견뎌야 했어.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습니다. 내 삶은 부끄러웠다. 3번의 사랑, 3번의 실패.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를 얻었으니까. 너희가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어. 기태는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구나.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것이 가족일까? 아니면 함께 살아온 시간이 가족일까? 한대수는 다음 장을 넘깁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점점 흐려집니다. 아마 울면서 쓴 것 같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않길 바란다. 유산 때문에 싸우지 않길 바란다. 그 돈은 너희 모두의 몫이다. 나누어 가져라. 도연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모두의 몫이라고요? 한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고인께서는 처음부터 세 분 모두에게 유산을 나눠주실 생각이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하신 거예요? 미옥이 묻습니다. 한대수는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다만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서로 미워하면서 받는 돈이 무슨 소용이겠니? 차라리 가난해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니겠니? 기태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올려다봅니다. 그 미소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돈 때문에 싸울 것을, 서로 미워할 것을. 하지만 결국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너희는 피는 다르지만 같은 상처를 안고 자랐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픔, 세상의 따가운 시선, 가난한 살. 그것들을 함께 견뎌냈잖니. 그게 너희를 하나로 묶은 거야. 한대수는 마지막 장을 펼칩니다. 글씨가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기태야, 너는 항상 강했어. 동생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지. 이제는 내 삶을 살아라. 미호가, 너는 너무 많이 울었어. 이제는 웃으며 살아라. 도연아, 너는 늘 자신을 탓했지. 이제는 자신을 용서해라. 세 남매는 모두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힙니다. 유산은 30억이다. 각자 10억씩 가져라. 그리고 그 돈으로 행복해져라. 하지만 절대 잊지 마라. 너희는 남이 아니야.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고 함께 흘린 눈물이란다. 한대수는 편지를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습니다. 얘들아, 이제 좀 웃어라. 내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너희다. 서로를 지켜줘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나의 자식들아. 편지가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들립니다. 미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웁니다. 어깨가 들썩입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기태는 어머니의 초상화 앞으로 걸어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댑니다. 어머니, 결국 다 알고 계셨구나. 목이 메인 목소리입니다. 기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평생 울지 않던 기태가 마침내 웁니다. 어머니 앞에서 아이처럼 웁니다. 한대수는 서류 가방에서 3개의 통장을 꺼냅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기태, 미옥, 도현. 각 통장에는 10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고인께서 남기신 유산입니다.
각자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뻗지 않습니다. 그 돈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머니의 삶이 담긴 돈입니다. 고통과 눈물로 모은 돈입니다. 미옥이 먼저 일어섭니다. 통장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기태와 도연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기태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입니다. 다시 시작하자, 누나. 도연도 일어섭니다. 두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형, 누나, 미안해. 나 너무 못됐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한참을 아는 채 웁니다. 어머니의 초상화가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그 미소는 이제 평화로워 보입니다. 마치 안심한 듯합니다. 한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문을 향해 걷다가 뒤돌아봅니다. 세 남매가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한대수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갑니다. 거실에는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는 채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을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토요일 오후, 세 남매는 어머니의 납골당 앞에 서 있습니다. 각자 손에는 국화 한 송이씩 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따뜻합니다. 미옥이 먼저 앞으로 나섭니다. 국화를 어머니의 사진 앞에 조심스럽게 놓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 미소를 보며 미옥도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조용한 목소리입니다. 미옥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미국에 다녀왔어요. 아버지, 민수 씨를 만났어요.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어머니를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미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민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었다고, 그리고 저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도연이 미옥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국화를 놓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다릅니다. 차분하고 성숙해졌습니다. 한대수 변호사님이셨어요.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왜 저를 버리셨냐고, 왜 이제야 말씀하시냐고. 도연은 잠시 멈춥니다. 깊은 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어머니도 그분도. 다들 최선을 다해 사신 거잖아요. 기태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옵니다. 국화를 놓습니다. 형제들이 놓은 꽃 옆에 나란히 놓습니다. 세 송이의 국화가 어머니를 향해 피어 있습니다. 어머니, 기태의 목소리가 울립니다. 태식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어요.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봤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기태는 어머니의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보고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으라고 하신 거죠?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입니다. 눈은 계속 내립니다. 납골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눈송이들이 하얗게 쌓입니다. 한참 후 기태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우리 이제 남이 아니라 가족이었으면 좋겠다. 미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우린 처음부터 가족이었어. 피가 달라도 상관없어. 도연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면 그건 용서겠지. 그리고 사랑이고.
기태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그래, 맞아. 용서야. 어머니를 용서하고 아버지들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거지. 미옥이 두 사람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했던 못된 말들, 미워했던 마음들, 다 용서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이 손의 온기가 피보다 진합니다. 함께 살아온 30년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세 남매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함께 걷습니다. 기태가 말합니다. 유산은 어떻게 할 거야? 미옥이 대답합니다. 일부는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만들까 해. 어머니처럼 혼자 아이 키우는 분들 돕는 거야.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동참할게. 기태가 미소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기태의 차 앞에서 멈춥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미옥이 먼저 웃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보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는 거야. 그래, 약속하자.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밉니다. 어릴 적처럼. 기태와 미옥도 새끼손가락을 걸어줍니다. 세 사람의 손가락이 얽힙니다. 약속? 세 사람이 동시에 외칩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입니다. 차에 오르기 전 기태가 뒤돌아봅니다. 납골당 건물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이 건물을 덮고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우린 이제 괜찮아요. 중얼거리는 목소리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차 안에서 기태는 백미러를 통해 납골당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 미소가, 그 목소리가, 그 사랑이.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나옵니다. 눈 덮인 거리가 반짝입니다. 세 남매의 차는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전화 한 통이면 만날 수 있는 가족입니다. 그날 저녁 기태는 집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자식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단다. 그걸 잊지 마라. 기태는 일기장을 덮습니다. 가슴에 안습니다. 따뜻합니다. 미옥은 자신의 방에서 민수가 보내준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딸아, 늦게라도 만나서 기쁘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셨다. 그리고 너도 훌륭하게 자랐구나. 자랑스럽다. 미옥은 편지를 가슴에 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입니다. 도연은 한대수와 카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한대수가 먼저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 단 세 글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의 회한이 담겨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해요. 이제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별입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같은 별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 생각이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어머니의 초상화는 여전히 그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미소 짓고 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슬픔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좀 웃어라. 내가 남긴 건 유산이 아니라 너희다. 서로를 지켜줘라. 그게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세 남매의 귓가에 닿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한 시간입니다. 함께 울었던 눈물입니다. 함께 견뎌낸 고통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눈 사랑입니다. 세 남매는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눈은 계속 내립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세 남매의 새로운 시작을,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을. 구독은 인연, 좋아요는 마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